산불이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산불 현장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울진 삼척 산불 나흘째입니다. 헬기 등 산림당국은 소방당국은 총력량을 동원해서 산불 주불 진화 핵심이 되고 있는 불이 되겠죠.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진화가 쉽지 않다. 이런 산림청장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모시고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강원 울진 삼척 정말 계속 산불이 더 퍼져나가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불은 좀 그러니까 바람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요건으로 볼 수 있는데 어제 그제 너무 넓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 진화를 하는데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불은 줄어들었지만 너무 넓어버렸기 때문에.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소방 인력도 대거 지금 투입은 된 상태인 거죠? 대거 투입은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너무 넓고 또 지금 보니까는 뭐 안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조건도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떨지 지금 현재 강원과 경북 경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만수 의용 소방대원을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만수 대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만수입니다. 네. 오늘 산불 특집으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도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현장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라는 그 마을에 있습니다. 네. 네네. 어떻게 지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새벽부터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지만은 이 기압이 낮아 연기가 마을 전부를 지금 산하고 전부 뒤덮고 있어가지고 거의 이쪽은 100m 앞을 거의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 현재 이곳은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요 도시로 공급되는 대형 철탑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헬기도 시야 확보가 여기는 어려운지 지금 헬기는 지금 날아다니는 게 지금 투입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헬기 투입이 힘든 현장 상황인가요? 예, 지금 현재 이쪽에는 헬기가 지금 저희가 봐도 지금 하늘이 안 보입니다. 지금 하늘이 뭐 맑다고는 하지만 이쁜 연기 때문에 그냥 태양만 그냥 빨갛게 보일 뿐입니다. 자, 주변에 주민분들도 마을도 있을 텐데 마을 주민분들은 안전하게 좀 대피를 하신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지금 저기 산불이 확산된 쪽은 마을 주민들은 전부 안전한 곳에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기 주민들은 이제 산불 진화를 위해서 잔불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곳곳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간 지풍은 좀 잦아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람 상태 등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바람은 거의 불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고요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기만 조금 잦아들고 그리 시야 확보만 되면은 그래도 빠른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주불 진화가 되면 좋을 텐데. 이송규 회장님께서도 혹시 현장에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지금 연기가 문제라겠거든요. 지금 바람은 적은데 연기가 있기 때문에 헬기가 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기온 역전 현상입니다. 원래 지표면에 있는 그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날씨의 어떤 변동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고 있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진화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만수 대원님, 지금 이제 향후 어디 쪽에 더 역점을 두면서 진화가 될지, 진화 작업이 이루어질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가를 중심으로 소방대나 이제 병력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있고요. 지금 워낙에 지금 이제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가지고 예, 지금 중심적으로는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저기 열심히 지금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안전하게 끝까지 진화 작업에 또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현장에 나가 있는 이만수 의용 소방대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금 전에
이 회장님. 네. 헬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산불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때 가장 핵심적인 소방 전력은 바로 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헬기가 연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소방 당국에서도 오늘 안으로 지금 주불 진화가 쉽지 않다라는 이유가 네. 아마 바람은 줄어들었지만 이런 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헬기가 안 될 때 뭐 그냥 지상에서 제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제 그제는 헬기가 가장 주요 그 진화 어떤 장비가 됐었는데 네. 아마 오늘부터는 이제 소방 인력들이 바람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방 인력들 대응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네. 지금 소방 인력도 한계가 있고 지금 화재 영역은 넓어져 있고 어떤 지금 굉장한 문제에 지금 봉착돼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산불이 뭐 양간 지풍도 있었고 네. 또 건조한 이온도 있는데 유독 다른 때와 비교를 해볼 때 진화 작업이 더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도 그 기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효 습도가 낮다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화재 나면 산불이나 이런 데서는 실효 습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일반 습도가 좀 다르거든요. 네. 실효 습도는 주로 어떻게 쓰냐면 목재가 얼마나 말려 있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네. 하루 습도가 낮았다고 해서 목재가 말라지지 않아요. 일주일 한 달 전. 올 겨울 전체적으로 습도가 낮았기 때문에 아하. 나무가 굉장히 말랐다. 네네. 그런 용어를 실효 습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앞에서 이야기하다시피 굉장히 비도 안 왔고 네. 눈도 안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 습도가 낮아요. 그래서 불이 조그마한 불씨가 있어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네. 또 바람까지 부니까 진화도 어려웠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무 건조하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피해 규모가 지금 뭐 18,000헥타르, 지금 1헥타르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100m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8,000개 있었다는 얘기인데 뭐 축구장으로 이해하면 2만 개 이렇게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인명 피해도 뭐 사망자는 뭐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만 이재민들 이런 그 안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축구장이 2만 개 그러니까 잘 와닿지는 않는데 네. 지금 피해 규모가 서울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라면 역대 산불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피해 규모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역대 산불로 보면은 2000년 이후에 지금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라고 하거든요. 아하. 지금 상태를 한다면 네. 강원도에 웬만한 산은 거의 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헬기를 통한 진화가 효과적일 텐데 지금 소방청에서도 헬기를 많이 동원은 하고 있는데 연기가 그러면 좀 그치기만 하면은 헬기를 다시 동원해서 주불 진화나 화두를 꺾는 데는 좀 이용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오늘 가장 큰 관건은 연기 같습니다. 연기만 없어지면 헬기가 바로바로 투입이 되는데 네. 지금 연기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서 어떤 충돌할 문제도 있고요. 또 불 위치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헬기들 어떤 충돌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뭐 첫날, 둘째 날에 산불이 진압이 안 되고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그 범위는 또 더 넓어질 네. 수밖에 없는데 진화가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진화 작업이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화 될 때는 이제 동원용을 내리거든요. 총 동원용.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강원도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중복돼서 발생되는데 네. 강원도 주변에 있는 소방 동원용들이 집합을 합니다. 한 곳으로. 그러는데 비어 있는 곳에 또 불이 납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진화하려면은 문제가 되겠죠. 소방력은 한계가 돼 있는데 네네. 이걸 집중하다 보니 비어있는 사각지대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온다면 네. 예를 들어 지리산 근처에서 온다면 지리산에 또 불이 났을 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소방 대응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회장님 지금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산불이 지금 크게 네.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서울이나 또는 경남 또는 뭐 충북 등에서 다른 지역에서 지원 인력들이 올 수 있나요? 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이나 이제 뭐 경북 다른 지역에서 최소 인력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이제 지원되는 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삼척 시내에서는 냄새와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 이런 또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회장님, 지금 이 주불이 진화되는 것도 오늘 내로는 쉽지 않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주불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은 헬기나 이렇게 동원이 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겁니까? 저는 오늘 한 해 주불이 진화가 어렵다는 얘기는 너무 확산이 커져버렸어요. 네. 지금 화선 불 길이가 지금 60km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0km를 전부 다 어떻게 물로 꺼야 되거든요. 네네. 헬기가 됐든 소방 인력이 됐든 그러면 이 선에 60km에 사람이 됐든 소방 헬기가 됐든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자연 감소는 좀 극히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주불이 진화됐다고 해서 오늘이 됐든 또는 내일이 됐든 간에 주불이 진화됐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회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재발화가 산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산에서 이제 재발화가 많이 나는 요건이 있어요. 네네. 산에는 뭐 아시다시피 그 강압성 작용에 의해서 산소 농도가 많습니다. 산소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있어도 또 불이 재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온도가 낮으면 네. 공기가 수축 때문에 공기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또 산소 농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고 또 산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 정상에서는 산소 농도가 높아서 재발화될 수 있는 것이 진화가 되더라도 오늘 이후로 계속 네. 아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용어를 좀 정리해 보면 주불이 있고 네. 또 잔불이 있고 네. 하두가 있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잠깐 회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차이점을요. 주불은 지금 앞으로 지금 전진하는 불들입니다. 네. 이 불을 꺼야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잔불은 이 주불을 어느 정도 껐습니다. 네. 그러나 이 잔불들은 다시 이제 재발화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그러네요. 되거든요. 네. 그러나 잔불이 아닌 것도 불씨가 있어요. 이런 불씨들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이미 소방대원들이 지나간 이후에 이런 불씨에서 지금 재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두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는 방향의 제일 네. 그 우두머리 리더격입니다. 이게 불이 나면 산불에 나면은 어떤 방향성을 대충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가장 치고 나가는 방향, 이 방향들은 어떤 지형 지물이나 바람의 방향 때문에 화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주불이 이제 어느 정도 진화가 되면 잔불이 될 수도 있고 잔불도 제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제압을 못하면 이게 또 주불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잔불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또 이루어져야 될까요? 잔불에 대한 대응은 그래서 이제 소방대를 그 헬기보다는 우리 소방 대응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잔불 같은 게 낙엽이 쌓여 있으니 네. 밑에 들어가면 물도 잘 침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불이라고 하는데요. 잔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에 좀 불면 낙엽이 걷어지면서 또 활타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죠. 네. 뭐 이번에는 그런 경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강원도 고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으로 소 회장님 이렇게 막 불길이 다가오면 네. 어이구 우리 집 내 재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직접 불을 끌려고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초대형 산불일 경우에는 민가로 오는 그런 불길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개인은요.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우선 대피를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오는 불길을 진화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고 진화될 수 있다면은 뭐 오는 불길을 잡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주 최대한 빨리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정부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대책을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택가나 어떤 중요 시설물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산과 옆에 있으면은 산과 이격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슨 그 산림용 스프링쿨러를 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도 오지 않고 네. 집에 있는 불도 산에 가지 않아요. 이번에 도로상에서 무슨 아마 담뱃불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위험한 지역이었으면 거기에 산림용 스프링쿨러가 하나만 있었으면 아마 이것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가정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 정책적으로 이제 네네. 산림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지 않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도 원전 인근까지 이 산불이 다가가면서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대비는 됐다고 합니다만
주요 이렇게 또 위험시설, LNG나 원전시설 가까이에 산불이 다가갈 때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편 좀 걱정이 안 한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이나 LNG 저장소 같은 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건축 당시부터 화재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설이 있는 겁니까? 전부 이제 방화, 벽, 내벽, 지진, 뭐 화재, 웬만한 건 전부 다 견디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안 일어나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최선일 수 있겠는데 이번 산불 보면서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회장님 어떤 대비가 좀 우리가 뭐 소일구의 예안간 고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실화가 됐든 방화가 됐든 이런 것까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림용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또는 불이 또 산으로 확산되지 않고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뭐 이런 지대를 만들어서 큰 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좀 산불이 잘 진화되면 좋겠고요. 또 나가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 또 산림 또 소방당국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